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 여행 불매를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입니다. 한국인 대신 중국인이 와주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일본 정부는 중국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체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무려 25% 가까이 차지합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의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7%인 중국과 사실상 거의 맞먹습니다. 인구를 감안하면 한국 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만으로 관광산업의 공백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일본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최근 일본 오사카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복잡한 인파 사이에서 중국 국기를 흔들며 떼창을 한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른 노래는 중국의 국가였습니다. 중국의 국가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일본인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일본의 중심부에서 일본에 대한 증오 노래하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광공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공해를 가장 심하게 일으키는 나라가 어딘지 다들 아시죠? 중국입니다.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진상 관광객의 상당수가 중국인입니다.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는 애교입니다. 이는 중국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인의 과잉 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중국과 스웨덴 간의 외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한 중국인이 스웨덴 호텔에 입실을 하려고 했는데 호텔 측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을 불렀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인은 경찰이 자신의 가족을 강제로 끌어내 경찰차에 태워 공동묘지 인근에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스웨덴 여행 불매를 선언했고 대사관을 통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중국인이 진상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멋대로 로비 소파에서 자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를 내려놓은 곳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원 내의 묘지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지하철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인 관광객의 클래스입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로 있는 대교가 개설되자 홍콩, 마카오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지역민들의 삶이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지역민들은 삶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만행을 보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선 결제 후 카드 분실 신고를 통해 국내 호텔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호텔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일본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앞으로 중국인들이 일본을 자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국인 관광객이 너무나 그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WTO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세계 최대 무역국인 미국의 거부 의견을 투표를 통해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수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볼 것인지 두 가지 옵션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두 후보가 결선에 올랐고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28일 두 후보 중 오콘조이웨알라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WTO는 회원국의 최종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사무총장 후보를 추천했는데 유 본부장이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의 큰 표차로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WTO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 회원국 다수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한 외교관은 로이터 통신에 미국이 선거 절차 막판에 뛰어들어 혼돈을 가중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중단시켰다면서 즉흥적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닌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은 일단 미국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마쿠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TO는 전체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거쳐 추천된 후보를 다음 달 9일 열리는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사무총장으로 승인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 그전까지 미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회원국 간 컨센서스가 도출되지 않을 때 최종 추천된 두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방법도 있다. 유 본부장 측은 29일 사퇴 의향 등 향후 계획을 묻는 말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예외적으로 회원국별 투표를 통해 차기 사무총장을 확정하는 방법도 있다. 겉으로 보이기엔 투표가 쉬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최후의 핵 옵션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투표로 미국의 의견을 기각한다면 이는 WTO에서 최대 지분을 가진 미국을 공개에 망신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도 만약 WTO가 이 사안을 투표까지 끌고 가겠다고 할 경우 미국에 대한 전쟁 선포로 여길 수 있다. 결국 WTO로서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11월 3일 대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루퍼스 역사사 전미대회 무역위원회 회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갈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유명히 사태를 핑계로 세계 무역기구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WTO 총장 선출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한 뒤 미국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WTO를 공식 탈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999년 2명의 후보를 각각 지지하느라 WTO가 쪼개졌을 때 해결책은 2명에게 임기를 나누어주는 것이었다. 당시 후보들은 임기를 반으로 나누어 사무총장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 후 새로운 규칙이 제정됐다. 2003년 세운 규정에 따르면 2위 후보가 자진 사퇴하거나 마지막 수단으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유명희 후보는 사퇴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투표까지 가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로이터는 미국이 투표로 WTO 사무총장을 결정짓는 것을 일종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이를 핑계로 WTO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29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경선에서 유명희 한국통상교섭 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알라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막판 판세의 윤곽이 드러난 것에 대해 공식 코멘트를 피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사카이 마나부 일본 관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콘조-이알라 후보가 회원국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선출 절차가 아직 계속되는 중이고 내달 9일에 일반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애초부터 유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작년 7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과정을 이 후보가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유 후보가 당선할 경우 한일 간의 WTO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도통신은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오콘조-이알라 후보를 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상 이유로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즉답을 피하긴 했지만 부연 설명을 통해 사실상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주요 북한 이해를 조정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의 유지, 강화에 공헌할 능력을 갖춘 후보가 당선하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거듭 밝힌 것이다. 이번 WTO 사무총장 경선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되풀이해온 이의 입장은 유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29일 이에 식민지인 아프리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오콘조-이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보고 일본 정부도 그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우리는 왜 후보 없냐? WTO 선거 계기 이물란 지적.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웨 알라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이 최종 후보로 남은 가운데 일본에서는 국제기구 수장에 도전할 만한 자국 인재가 없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일본인이 세계보건기구 비롯한 유엔사나 15개 전문 국제기구의 대표에 임명된 것은 국제회사기구 사무총장을 지낸 세키미즈 고지시가 유일하다. 현재 중국 출신이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 4개 기구를 이끌고 있고 나머지 11개는 한국, 영국, 조자, 싱가포르, 토고, 불가리아, 프랑스, 케냐, 핀란드, 에티오피아, 미국 출신이 각각 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여러 국제기구를 이끌면서 자국에 유리한 국제 질서를 형성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 본부장이 선전하자 한국에도 밀린다는 위기감이 일본 외교가에 감돌고 있다. 전날 일본 집권 자민당의 외교부회 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일본 외무성 간부가 WTO 사무총장 선거 정세를 브리핑하자 한 의원이 왜 일본 후보가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 안 나갔냐고 따져 물었다고 요미우리는 분위기를 전했다. 자민당의 루형성 전략의원연맹은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연담하며 일본인이 국제기구 대표로 진출할 수 있도록 외무성과 내각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8월에 예정된 만국우편연합 사무총장 선거에 이정성 출신의 니폰 유세이 임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각국 대사관을 동원해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제기구를 이끌 만한 외국어 능력과 행정 경험이 있는 적임자 수가 제한돼 있고 일본이 단독으로 나서서 곧